안녕하세요. 배터리랑 정유화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이 배터리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전망은 기존 전망 대비해서 5% 정도, 6% 정도 성장 전망, 판매 전망치를 조정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2024년도 그리고 2030년까지도 성장률이 30%가량 가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2023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50%까지 올라가면서 이후 성장률은 좀 둔화될 것 같지만 하반기에 한 번쯤 다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거는 리사이클을 고려한 배터리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은 EV를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에 따른 효과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 이상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켜 줄 수 있는 요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은 4분기를 바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바닥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메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이미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수요가 둔화된 점 또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도에 이제 중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2025년도에 경차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 이후로 테슬라의 모델 3 가격은 한 번도 인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메탈 가격이 인하되면서 조금 내려갔고요. 그만큼 기술력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거에 좀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기술적인 노력 이외에 단순한 배터리 금융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올해 하반기에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전기차와 자동차의 차이는 폐차시 잔존 가치가 남는다라는 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니켈과 코발트, 리튬 가격이 이제 폐차시 이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격은 3,400불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15년 후 폐차할 때 돌려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매를 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향후 원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러면 리사이클하는 비용을 고려해도 배터리 메탈 잔존 가치가 2,000불 이상 3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선회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초기 비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줄 표 보시면 전기차를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는 53,000불짜리 자동차를 4년 동안 리스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이제 첫 4년에 몰리고 나중에 15년 차에 일부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배터리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27%가량 하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배터리 월간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마 1,100불 정도, 15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텐데, 이는 일반 휘발유 주유 비용과 비슷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에 있는 배터리 리스 옵션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EV 차체 껍데기만 구매할 경우 전체 가격에서 65% 정도만 소비자들은 지불하면 됩니다. 이게 34,000불 정도 되고요. 이거를 매년 4년 동안 나눠서 리스로 지불하게 되면 8,600불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배터리 비용을 향후 15년으로 나눠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자동차 맨 위에 있는 48,000불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대비 20%가량 싸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의 침투율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러한 정책이 통과가 되고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바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정부에서도 정부안이 발표가 됐지만 이 배터리랑 자동차를 따로따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지금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니오라는 자동차 업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회사의 설명, 그리고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0% 가량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요. 향후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렌탈해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냥 전기차 전체를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결국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실적은 이제 4분기 아까 바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실적은 4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메탈 가격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많이 이미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른 재고 손실과 배터리 가격 하락 비용이 3분기와 4분기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메탈 가격이 떨어질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분기의 배터리 판가 하락은 4분기 대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QOQ로는 실적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입니다. 공장들의 가동률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조업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매년 연말에 재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안 좋았지만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가동률을 많이 조정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조정이 한 차례 끝나면 1분기부터는 전기차와 배터리 쪽 모두 다 가동률이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가격 효과 둘 다 4분기를 바닥으로 1분기부터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셀 업체들을 더 선호를 하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탈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간으로 선호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 이제 AMPC 보조금 효과가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계속 적자를 내고는 있었지만 3분기부터 미국 신규 공장이 가동률과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AMPC 크레딧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힘입어서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산업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드 업사이클 수준의 마진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배터리 부분이 흑자가 되는 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을 선호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